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하얀 도화지 같던 일상 속에서 번진 작은 파문. 오래된 LP에 담긴 서툰 고백, 그리고 예기치 못한 동거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 문희의 두 번째 인생, 지금 이어집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4. 용기 있는 일탈, 한여름밤의 탱고. 정세의 보일러는 진작에 수리가 끝났지만 그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저 고칠 곳이 남았다는 둥, 날이 덜 풀렸다는 둥 핑계를 대며 문희의 집에 머물렀어요. 문희 역시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색한 동거는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죠. 새로운 사건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윤여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 요즘 너무 지루해. 심장이 다시 뛰는 일을 해야겠어. 어느 날 동호회에서 그녀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녀가 찾아낸 심장이 뛰는 일은 바로 시니어 탱고 교실이었습니다. 모두가 이 나이에 무슨 탱고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여정의 눈은 이미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똥은 정확히 문희와 정세에게로 튀었습니다. 두 사람 요즘 분위기 좋은데 탱고로 불을 한번 붙여봐. 문희는 기겁했습니다. 평생 단정한 원피스만 입고 살아온 그녀에게 몸을 밀착하고 추는 정열적인 탱고라니. 상상만 해도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정세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라며 신나했고 해자까지 합세해 문희를 부추기는 바람에 그녀는 또다시 등 떠밀려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탱고 교실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심장을 울리는 격정적인 반도네온 선율, 그리고 어색하지만 열정적으로 스텝을 밟는 시니어들. 문희는 뻣뻣한 로봇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정세의 리드에 맞춰 발을 떼는 것조차 어려웠어요. 자꾸만 그의 발을 밟고 박자를 놓쳤습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괜찮아요. 지금은 음악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내 심장 소리에 귀 기울여봐요. 그게 탱고의 첫걸음이니까. 정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에 문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정과 인하는 언제 싸웠냐는 듯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플로어를 누볐습니다. 해자와 순재는 탱고마저 왈츠처럼 우아하고 사랑스럽게 추었어요. 그들에 비하면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낯선 이와의 신체적 접촉, 그의 손이 허리를 감싸고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오롯이 머무는 그 순간의 긴장감이 아찔하게 다가왔어요. 몇 주가 흐른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고 애수 어린 탱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문희는 순간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스텝을 생각하고 거울 속 자신을 의식하던 것을 멈췄죠. 눈을 감고 오직 음악과 정세의 리드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의 호흡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해방감. 문희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희열에 전율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여름밤의 공기는 달콤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로맨틱했어요. 그 순간 문희 안에서 무언가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평생을 억누르며 살아온 용기라는 이름의 작은 새였죠.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정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 더요. 가로등 불빛이 무대 조명처럼 쏟아지는 공원 한복판에서 문희는 정세를 리드했습니다. 완벽한 탱고 스텝은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에게 기댄 채 음악 없이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춤보다 완벽했어요. 그 순간 문희는 은퇴한 교사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여름밤의 일탈을 꿈꾸는 사랑에 빠진 여자일 뿐이었어요. 챕터 5. 갈등과 이해, 빗속의 수채화. 달콤했던 한여름밤의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공짜 비밀이 없다는 듯 문희와 정세의 관계는 자식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어요. 어머니가 웬 남자랑 탱고를 춘다더라. 웬 할아버지가 집에 들락거린다더라. 하는 가시돋친 소문이 친척들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곧이어 아들과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주말 저녁 가족 식사라는 이름의 청문회가 열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들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딸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답지 않아요. 이 연세에 무슨 연애예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보겠어요. 혹시 저 할아버지가 엄마 재산이라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문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니답지 않다는 말. 그 한마디가 그녀를 무너뜨렸어요. 평생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로 살기 위해 애써왔는데 이제 와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부끄럽고 주책 없는 노년의 치기로 전락했어요. 그녀의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던 세상이 다시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문희는 정세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사진 동호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그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죠. 정세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희가 다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어요. 며칠 동안 굳은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문희는 창밖으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커다란 우산을 든 정세가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문희를 바라보다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세상이 수채화처럼 보입니다. 같이 그림 감상하러 가시죠. 문희는 거절할 힘도 없어 말없이 그를 따라 나섰어요. 커다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나뭇잎은 더 진한 초록빛을 띠었고 세상의 모든 소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걷던 정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설계도에 맞춰 집을 지었습니다.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아주 정확하고 반듯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죄다 설계도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비온 뒤 흙냄새, 아스팔트 틈새에 핀 민들레, 그리고 바인더 너머로 본 당신의 미소 같은 것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문희를 바라보았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기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세상은 아직 설계도가 필요한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문희 여사님의 세상까지 그들의 설계도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나직한 목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문희의 마음을 적셨어요. 상처받고 다쳤던 마음의 균열 사이로 따뜻한 이해의 물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자식들의 사랑과 나의 행복이 대립할 필요는 없었어요. 두려움과 사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문희는 자신도 모르게 정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빗속에 번진 수채화처럼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경화보다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챕터 6. 우리만의 결혼식, 은빛 웨딩 마치. 빗속의 산책은 문희에게 마법 같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시선 뒤에 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그녀는 다시 자식들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변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저 단호하고 온화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행복을 지키려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란다. 엄마는 이제부터 좀 더 행복해져야겠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모습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산을 넘은 문희는 곧장 정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였어요. 정세 씨, 우리 결혼합시다. 정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다만 시끄러운 결혼식도 복잡한 서류도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 친구들 앞에서 남은 날들을 함께 웃고, 함께 춤추고, 함께 사진 찍으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결혼식이요. 정세는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은빛 웨딩 마치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총감독은 당연히 윤여정이었어요. 결혼식장이 웬 말이야? 촌스럽게. 우리 아지트인 공원 저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가 최고의 무대지. 음식은 뷔페 대신 각자 제일 잘하는 음식을 해오는 포틀럭 파티로 합시다. 혜자와 순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날의 모든 순간은 내가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겠소. 이나는 비장하게 카메라를 닦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유쾌한 축제 같았어요. 여정은 문희를 데리고 백화점 웨딩드레스 코너가 아닌 단골 빈티지 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문희는 눈처럼 새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크림색의 우아한 리넨 원피스를 골랐어요. 부케는 결혼식 당일 아침 공원에서 직접 꺾은 들꽃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장 특별한 준비는 정세의 몫이었어요. 그는 며칠 동안 자신의 낡은 작업실에서 뚝딱거리더니 결혼식 전날 밤 문희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올리브 나무를 직접 깎아 만든 2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완벽하게 매끄럽진 않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두 사람의 시간과 온기가 담긴 반지였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주례사 대신 서로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를 한 편씩 낭독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결혼식 당일 햇살은 눈부셨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버드나무 아래 소박한 돗자리 위에 친구들이 둘러앉았어요. 리넨 원피스를 입은 문희의 손에는 들꽃 부케가 들려 있었고 정세는 깔끔한 재킷 차림으로 그녀의 곁에 섰습니다.
결혼 행진곡 대신 이난이 작은 하모니카로 정겨운 멜로디를 불었어요. 문희는 늦게 피는 꽃에 대한 시를 낭독했고 정세는 튼튼하고 아늑한 집에 대한 시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나무 반지를 문희의 손에 끼워주며 말했어요. 이 반지와 함께 나의 모든 온기와 서툰 농담, 그리고 남은 시간을 약속합니다. 문희도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반지와 함께 당신의 아침 커피와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리고 음악이 멎은 뒤에도 계속될 우리의 춤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추는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그저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잎들이 은빛 축포처럼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상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들만의 은빛 웨딩 마치였어요. 챕터 7 해피엔딩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결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작이었어요. 문희와 정세는 그들의 새로운 인생 2막을 기념할 멋진 일을 꾸몄습니다. 공원 근처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상가를 얻어 그들만의 공간을 만든 것이에요. 간판 이름은 비사이드 이야기. 젊은 시절 정세의 서툰 고백에서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사진관이자 작은 카페였고 동네 시니어들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정세는 자신의 건축학적 재능을 발휘해 낡은 공간을 아늑하고 실용적으로 꾸몄고 문희는 특유의 따뜻함으로 오가는 모든 이들을 맞았습니다. 이난의 사진들이 벽에 걸렸고 그들은 다른 시니어들을 위한 사진 강좌를 열며 자신들이 느꼈던 즐거움을 나누었어요. 친구들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문희와 정세의 용기에 감화된 혜자와 순재는 우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폭탄 선언을 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일주를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든 집을 처분하고 단출한 배낭 2개를 맨 채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오는 그들의 유쾌한 엽서는 남은 친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술가 커플인 여정과 이난은 그들의 평생에 걸친 협업을 집대성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어요. 이난이 수십 년간 찍어온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여정의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하나하나에 여정이 짧은 글과 시를 붙였습니다. 어느 얼굴의 지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그들의 사진 전시회는 나이 들매 아름다움을 솔직하고도 강렬하게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어느 맑은 오후 비사이드 이야기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희의 아들과 딸이었어요. 그들은 어색하게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버드나무 아래에서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손님에게 카메라 작동법을 알려주며 소녀처럼 웃는 어머니의 실제 모습. 그 생기와 활력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딸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참 좋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문희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닫혔던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자식들에게 자신이 직접 내린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1년 후의 어느 해질녘입니다. 잠시 한국에 돌아온 혜자와 순재까지 6명의 친구들이 모두 비사이드 이야기의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어요. 저마다 다른 길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들. 주름진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이 가득합니다.
문희는 맞은편에 앉아 자신을 보며 윙크하는 정세를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둘러보죠. 사람들은 청춘이 인생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선물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야 하는 두 번째 청춘일지도 몰라요. 정해진 선을 따라 그려야 했던 삶의 캔버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은빛으로 물든 황혼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색을 섞어 우리만의 무지개를 그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을 72세에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그 첫 페이지는 흑백 사진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는 무지개보다 아름다운 컬러로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비면에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은빛 캠퍼스에 그린 무지개는 나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72세 문희의 용기 있는 사랑과 성장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자신만의 무지개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